아는 게 힘이다. 건축 상식 시간입니다. 저는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저는 김영건 건축사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 이제 설계를 의뢰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땅 매입하셔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멋진 집을 짓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가끔 가다가 본인도 모르고 맹지를 사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에 관해서는 사실 잘 모르세요. 이 전문하시는 분이 아니면 저희들도 뭐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김영건 건축사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매입을 하셔서 집원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셨는데 전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도 집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그럼 지목도 지목은, 우리가 아는 그냥 도. 네, 지목은 도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지목이 도가 아닌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황도로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인허가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면 그 도로 양옆에 집들도 많고 허가 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좀 멀쩡한 땅인데 네, 뭐 안 되는 게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그 멀쩡하게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면 그분들은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가 집을 짓는 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좀 확인하고 챙겨봐야 되나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공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도에 저희가 우호수 관로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도로 조명 허가라는 게 있는데요.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도로 조명 허가증을 발부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도로 굴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호수 맨홀에 접속을 시켜서 우호수 관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나중에 준공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집을 지으려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통신도 들어와야 되고 네.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네. 또 이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또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죠. 네. 우수도 나가야 되고 오수도 나가야 되고 네. 뭐 이제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도로의 형상이나 생긴 모양을 변경하지 않는, 예를 들면 주차, 차량의 통행이나 사람이 보행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그 토지나 도로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통행권. 맞습니다. 통행권이라 통행의 권리는 인정이 돼야 되고. 네. 다만 도로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도로의 성질을 저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통신선이 들어와야 된다, 전기선이 들어와야 된다, 또는 수도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나갈 때 우호수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그 땅을 굴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굴착을 하는 경우는 그 도로의 소유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의 소유주가 한 명이거나 바로 우리 대지 앞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면 가서 사정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떻게 해서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그 앞에 대지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요? 그런데 12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12명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돌아가셨는데 소유권 이전 정리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동네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모든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더하기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인감증명서 안 떼주시는데요. 네,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인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인허가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그 설계도 진행했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집을 짓는데 오수관이 못 나가면 그 사실상 맹지는 아니지만 맹지처럼 돼버리는 거죠. 인허가 맞습니다. 불가인 땅이. 네, 맞습니다. 네. 인허가 전면에 나는 내가 딴 산 대지는 도로에 잘 접해 있는데 왜 허가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옆에 집도 건축 허가가 잘 나 있고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설계하다 보면 이런 일 1년에 한두 번씩 옵니다. 굉장히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해결 방법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100% 이거는 맹지다, 이거는 집을 못 짓습니다는 아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자가 12명이 있다. 그러면 12명을 어쨌건 만나든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지분 1% 내지는 뭐 지분 1제곱미터라도 좋으니 저도 그 지분을 저한테 파십시오 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집을 짓는 사람이 1제곱미터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동의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도로의 소유권이 확보가 된 상태라면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은 쉬울 수도 있겠네요. 12명 동의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겠죠? 네, 쉬울 수도,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서둘러서 도로 지분까지 확보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 앞으로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토지를 매입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땅도 잘 보셔야 되지만 전면 도로도 꼭 일단 지목이 도인지 현황도로 믿지 마시고요. 지목이 도인지 꼭 확인하시고 도라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소유권까지 꼭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편안하고 이쁜 집을 짓는 즐거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